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범죄 혐의자 이재명이가 이번 주에만 벌써 재판에 두 차례나 불출석을 했습니다. 두 번 다 재판부로부터 어떤 허락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재판을 두 번씩이나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형사합의 33부의 김동연 부장판사가 26일 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도 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경고한 바가 있어서 과연 26일 날 이재명이가 바짝 쫄아가지고 지금 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쫄아가지고 26일 날 법정에 출석할 건지, 아니면 26일 날 출석하지 않아서 재판부가 이재명이가 유세하고 있는 현장에 이 사법경찰관을 보내가지고 법정까지 연행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법경찰관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동정표를 얻으려고 한다 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완전히 착각이죠. 이재명이가 지금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벌써 이재명의 주변 측근들이 1심에서 줄줄이 지금 법정에서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5년씩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속이 되고 있고, 몸통은 이재명이고, 벌써 이재명이는 이 대장동 재판에만 해도 불출석이 벌써 여러 번이고, 조퇴하고, 그 다음에 지각하고,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걸 다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이번에 26일 날 사전에 이미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아서 유세 현장에 가서 사법경찰관이 강제로 끌어서 법정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동정심을 표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김동연 판사가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맡고 있는데, 송영길이 최근에 법정에서 자신도 좀 보석을 해달라, 옥중에서 무슨 소나무당이라는 이름도 희한한 이런 소나무당을 창당해가지고 지금 조국도 저렇게 1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제 1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나가서 좀 유죄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억울하다,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송영길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아주 중요한 얘기, 의미심장한 얘기, 이 송영길이나 조국이나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현재 법관들이 서초동의 사법부가 이들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송영길의 호소에 대해서 풀어주면은 너도 이재명처럼 선거 급하면 재판 안 나올 거 아니냐 라면서 사실상 이재명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아주 법관들이 지금 상당히 안 좋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이 지금 드러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송영길 재판부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이건 결국 이재명 사례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급하면 재판에 안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안 나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송영길의 사실상 이 보석 요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키라는 이런 입장을 이 재판부가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이 법치주의를 경멸하는 이런 행태, 아주 위험한 행태죠. 반법치주의고 헌법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의 주인 국민 위에 자신들이 군림하느냐, 자신들이 특권을 받고 있느냐, 이런 아주 교만하고 이 정치 조법 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우회적이지만 아주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사합의 33부는 물론이고 이 지금 송영길 재판부까지 나서서 사실상 이재명의 이런 오만 방지한 행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들어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서초동에서 법관들이 얼마나 지금 이들의 이런 이재명, 조국, 송영길 포함해서 이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후한무치한 행태고 도둑이 몽둥이 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개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이런 재판부의 역시 현재 인식, 판단,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이나 조국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형량에서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나 이 조국이 더 심각한 게, 이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신들의 민낯 속셈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자신들이 200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조국도 그러고 있습니다. 2심에서까지 지금 이제 2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고, 다만 구속만 안 됐을 뿐인데 이제 곧 결론이 나올 그런 인물입니다.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잘할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말이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200석을 얻어야 된다. 탄핵을 해야 된다. 한동훈도 기다려라. 너도 반드시 처벌하겠다. 무슨 죄 갖고 처벌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이재명이나 조국과 달리 한동훈은 아무런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구 지금 이제 국민들을 갖다 선동하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현혹시키고 뭐 이런 것인데, 자, 결국 이런 목적들은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뭐 그럴 일 없지만 만약에 200석이 나온다 이러면 뭐 헌법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려면 국민이 동의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법 시스템을 정지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정치 시스템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 이 범죄, 이 혐의에 대해서 묻어버리겠다. 덮고 넘어가겠다. 정치적으로 이 사법 시스템을 교란시키겠다. 지금 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게 유죄도 무죄로 바꿀 수 있다. 그다음에 거꾸로 죄가 없는 자들을 감옥에 쳐놓을 수 있다. 한동훈을 감옥에 쳐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만 방자한 행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셈이라는 것이 점점 이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이제 널리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도층들이 이 자들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너무나 사악한 이율 배반적이고 이중적이고 이런 두 얼굴의 흉악한 이런 범죄 집단들의 이런 음모입니다. 음모. 하지만 법관들이 지금 이재명이나 이 조국 이들의 이런 민주당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기류가 지금 소속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들의 그러한 목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고, 거대한 역풍이 이들 좌파, 부패, 불법 현대 세력들에게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총선 선거 분석 전문가 이영작 박사라고 있습니다. 통계를 가지고 선거를 분석하는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뭐 이런 인물인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도 1등 공신 중에 하나다. 선거 분석을 통해서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주 독특한 또 오늘 주장을 했습니다. 선거 통계 전문가로서 분석을 해보면 여전히 국민의힘이 지금 앞서고 있고, 자, 우파층이 보수층이 현장에 나가면 국민의힘이 이기게 돼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민심은 널뛰지 않는다. 민심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는 새누리당이 1월부터 선거 때까지 여론조사상으로는 20%를 계속해서 이겼지만 당의 내분과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투표장에 나가지 않아서 졌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한나라당이 분열되었지만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가기 때문에 여론조사 상 2%라는 근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총선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를 빙자로 막대한 현금을 살포하면서 보수 우파가 크게 패하였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월달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2월달 평균 낸 것이고, 한국갤럽의 조사 3월달 평균을 낸 것입니다. 자, 2월달 1주, 3주, 4주, 5주, 4주에 걸친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평균 낸 것이고, 3월 달에 3주, 3번에 걸친 조사 결과를 평균을 냈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는 국힘당이 37, 민주당이 33이라는 겁니다. 2월 달을 전체 4개 주를 평균을 내면, 그래서 차이는 국힘당이 민주당의 4%포인트 앞서는 걸로 2월 달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경우를 보면은 2월 달 전체를 평균 내면 서울이 국힘당이 38, 민주당이 29로 무려 서울에서 9%포인트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 경기도 4주 전부 평균을 내면 33대 37로 마이너스 4%, 즉 국힘당이 4%포인트 뒤지는 걸로, 이런 식으로 강원은 14%포인트 앞서고 있고, 충청권도 국민의힘이 8% 앞서고 있고, 호남권은 53%포인트 뒤처지고 있고, 대구 경북은 40%, 불경은 23% 앞서고 있는데, 자, 3월 달에 보면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3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을 내서 보면은 국힘당이 전체에서 36, 민주당이 31로 똑같습니다. 2월 달도 4%포인트 앞섰는데 3월 달도 지금까지 보면 그대로 4%포인트 앞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만 좀 출렁했는데 다시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을 보면은 2월 달에 9%포인트 앞섰는데 지금 3월 달에 보면 말이죠.
세 번, 3주에 걸친 평균을 내면 오히려 3월 달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1%포인트 앞선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흔들려니 어쩌니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서 보면 민심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것입니다. 다만 인천 경기가 이제 4%포인트 뒤졌었는데 지금 6%포인트 뒤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도 보면은 2월 달에 8%포인트 앞섰는데 지금 3월 달 현재까지 5%포인트 앞선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호남권은 2월 달에 마이너스 53%포인트나 뒤졌었는데 지금 보면 40% 뒤진 걸로 나오는 건 이제 호남신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 대구 경북도 보면은 뭐 40% 앞섰고 3월 달에 39% 앞섰으니까 똑같고, 불경도 똑같아요. 대구 경북도 40% 앞섰고 2월 달에, 3월 달에도 사실상 40% 앞섰고, 불경도 2월 달에 23% 앞섰는데 자, 이 3월 달에도 23% 앞서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민심이, 여론의 표심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을 눌렀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해소가 됐고, 오히려 민주당 좌파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오늘도 말씀드린 이재명의 황당무계한 이 무지가 통통 튀기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천박한, 마치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위험천만한 이런 발언들, 사실과 맞지 않는 이런 발언들, 중국에 쇠치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안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김정은에 내가 들어서 아부하면 김정은이 뭐 우리 안보를 보장해 줍니까? 이런 황당한 얘기를 썩어빠진,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썩어빠진 얘기를 하는 그 이재명의 이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